대표님, 노망 나셨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디 쓸 사람이 없어서 청소부한테 통역을 맡겨요? 임원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걸레 대신 서류 뭉치가 들리자 박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영어 단어나 제대로 읽을 줄 알겠어?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새벽마다 복도를 닦으며 그들이 무심코 버린 기밀 서류들을 주워 밤새 공부했던 그녀가 오늘 이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죠. 무시와 조롱을 실력으로 짓밟고 엘리트들도 놓친 수백억 원짜리 함정을 찾아낸 한 여자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회사 건물 3층 복도에 청소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정이 청소기를 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직 불이 켜진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밤새 일을 한 모양이었죠. 미정아. 뒤에서 아버지 박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청소기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아빠, 벌써 출근하셨어요? 응. 오늘 민재 대표님 일정이 많아서 일찍 나왔다. 너는 몇 시에 왔어? 5시쯤요. 오늘 청소구역이 넓어서요. 정우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미정의 눈 밑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공부했구나. 괜찮아요. 요즘 재밌는 책 읽고 있어서요. 미정이 웃으며 다시 청소기를 잡았습니다. 정우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리하지 마. 알았지? 네, 아빠도 조심히 운전하세요. 정우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회사 건물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대표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투자사에서 통역사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한 임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협상이 내일인데? 민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체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이틀 안에 누굴 구한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며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이 청소도구함을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정 씨. 민재가 복도로 나오며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이 멈춰서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어요? 네, 청소는 다 끝났습니다. 민재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4명의 임원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한 임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민재가 그 임원을 향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미정 씨, 작년에 우리 회사 영문 자료 검토해 준 거 기억해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미정 씨가 지적한 부분들이 정확했어요. 법률 용어 해석도 그렇고 계약서 문구 오류도 다 맞았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중요한 투자 협상이 있어요. 외국 투자사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대요. 미정 씨가 해줄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건 아무리 급해도 너무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협상인데 청소 직원을. 박 부장 말 조심하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정 씨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미정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이 부족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염려 말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민재가 미정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자료들 검토해 주세요. 투자 조건, 계약 내용, 예상 질문들이 다 들어 있어요. 미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미정 씨 실력대로 하면 돼요. 미정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미정아. 정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회의실에 왜 들어갔어? 미정이 아버지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통역 일을 하게 됐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역? 갑자기? 네. 원래 오기로 한 사람이 못 온대요. 정우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그래. 네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잘할 거야. 미정이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할게요. 아빠는 일 마치고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다. 저녁 먹고 해. 안 먹고 하지 말고. 미정이 서류를 품에 안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쏘였습니다. 미정은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지만 동시에 거대한 압박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집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자 조건서, 재무자료, 계약서, 초안이 각각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형광펜을 들고 첫 장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 대표의 문자였습니다. 투자사 측 자료 추가로 보냅니다. 이메일 확인해 주세요. 미정이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5개나 되었습니다. 맞네. 미정이 혼잣말을 하며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계약 조건, 지분 구조, 투자 일정표가 영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노트를 꺼내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아빠 왔다. 정우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정우가 미정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정우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라면 끓여줄게. 나와서 먹어. 아빠,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나와. 안 나오면 아빠가 들고 들어간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앉아. 미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라면 그릇을 미정 앞에 놓았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해. 자료는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계약 용어들은 제가 공부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럼 됐네. 미정이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근데 아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해?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 표정 봤어요. 다들 못 믿는 눈치였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청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역한다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준비는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잖아요. 정우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정아, 너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잖아. 남들은 놀러 다닐 때 너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영어 방송 듣고 그렇게 했어.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었어? 아니에요. 그럼 됐어. 내일 네가 할 일은 네가 배운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먹고 다시 공부해. 아빠는 설거지 할게. 저녁 9시 미정이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투자사의 이전 협상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미정이 형광펜으로 중요한 문장들을 표시했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질문마다 답변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정우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미정아, 자야지. 아빠, 조금만 더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자, 1시간만 더 볼게요. 정우가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2시 미정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표시한 중요 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정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 수 있어.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전뿐이었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누워서도 머릿속으로 단어들을 되뇌었습니다. 투자 지분, 계약 조건, 의결권, 배당 구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방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딸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정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8시 미정이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미정의 손에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미정이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아빠 왜 여기 계세요? 너 보고 싶어서. 아침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정우가 딸의 정장깃을 가지런히 고쳐줬습니다. 떨리지? 조금요. 괜찮아. 네가 제일 잘 알아. 자신 있게 해. 미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응. 잘하고 와. 미정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민재 대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 씨 왔어요? 네, 대표님. 준비는 잘 됐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재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투자사 사람들은 30분 후에 도착해요. 회의실 안에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박 부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미정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님, 정말로 저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민재가 박 부장을 쏘아봤습니다. 박 부장 경고했죠. 말 조심하라고. 저는 회사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미정이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노트, 펜, 계약서, 사본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한 임원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자료는 다 검토했어요? 네, 검토했습니다. 투자 조건 중에 복잡한 부분들 있던데 이해했어요? 지분 구조와 의결권 배분 조건 말씀이시죠? 이해했습니다.
임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럼 계약서 12조 후단 내용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미정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배당 우선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투자사가 일정 수익률 미달 시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맞아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이 팔짱을 끼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9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의 비서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투자사 측이 도착했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잠시 후 4명의 외국인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로렌스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재입니다. 로렌스가 민재와 악수했습니다. 로렌스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렌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역했습니다. 로렌스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렌스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통역사가 바뀌었군요. 네, 어제 급하게 교체됐습니다. 미정이 로렌스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미정이 민재의 말을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로렌스가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미정입니다.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미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부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통역 업무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미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렌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이라고요? 네. 민재 대표, 이건 농담입니까? 로렌스가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아닙니다. 미정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로렌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으면 회의는 중단하겠습니다. 로렌스 씨께서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으면 회의를 중단하시겠답니다. 미정이 통역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안건은 투자 규모입니다. 미정이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영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된 협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투자에서 300억 원을 제시합니다. 대신 지분 30%와 이사회 의석 2개를 요구합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투자사 측에서는 300억 원을 투자하시겠답니다. 대신 회사 지분의 30%와 이사회 자리 2개를 원하신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는 너무 높습니다. 20%가 적당합니다. 미정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로렌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20%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경영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25%는 필요합니다. 투자사 측에서는 20%로는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최소한 25%는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민재가 옆에 앉은 임원과 짧게 속삭였습니다. 박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25%도 부담입니다. 22%는 어떻습니까?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 옆에 앉은 여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분 비율보다 중요한 건 의결권 구조입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지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결권 구조라고 하십니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투자사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한 임원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특정 안건이 뭐죠? 미정이 투자사 여자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떤 안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 차입, 자산 매각, 신규 투자 결정입니다.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회사 자산을 파는 것,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결정하는 일들이라고 하십니다.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경영권 침해입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침해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우리는 300억을 투자합니다. 당연히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침해가 아니라 보호라고 하십니다. 3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부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미정이 통역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재가 미정을 봤습니다. 왜 안 해요? 저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면 협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박 부장이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협상 결과를 판단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단어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의도도 전달해야 합니다. 민재가 손을 들어 박 부장을 제지했습니다. 미정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부장님의 우려를 전달하되 존중의 표현을 넣어야 합니다. 미정이 로렌스를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투자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조건들이 우리 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로렌스가 미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원래 말을 바꿨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왜죠? 협상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요. 로렌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통역사가 협상가 역할까지 하다니. 미정이 로렌스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민재가 미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렌스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추가 차입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투자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십니다.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고 물으시네요.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매출의 20% 이내입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 옆에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약 50억 원 정도군요. 우리는 그보다 낮은 한도를 제한합니다. 10%는 어떻습니까? 투자사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낮은 한도를 제한하십니다. 현재 매출의 10%, 그러니까 약 25억 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미정이 박 부장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앉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이 감히. 민재가 박 부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미정 씨 말을 들어봅시다. 박 부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로렌스를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 확장입니다. 10% 한도로는 필요한 시기에 투자가 어렵습니다. 15%로 조정 가능하십니까? 로렌스가 팀원들과 짧게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투자사 측에서 15%로 합의하시겠답니다.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미정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렌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정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죠. 1시간 쉬고 다시 하자고 하십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휴게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 노트를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부장이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미정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정이 찬물을 받아 손을 씻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한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미정에게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정 씨. 네. 아까 잘했어요. 박 부장 말을 그대로 통역 안 한 거요. 감사합니다. 로렌스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면 협상 깨버려요. 임원이 미정 옆에 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요. 자료 검토하면서 투자사 이전 협상 기록을 봤어요. 로렌스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나와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하룻밤 만에 그것까지 파악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했으니까요. 임원이 웃었습니다. 오후 협상도 잘 부탁해요. 임원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이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정우가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올라왔어.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정우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오후까지만 버티면 돼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먹어. 당 떨어지면 머리 안 돌아가. 미정이 초콜릿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힘들면 쉬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정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최고야. 미정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가봐야 해요. 알았어. 오후도 힘내. 정우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미정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이셨어요? 네, 격려하러 오셨어요. 좋은 분이시네요. 미정 씨도 좋은 딸이고요. 민재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정말 잘했어요. 박 부장 말을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판단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았어요. 로렌스가 미정 씨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확실해요. 오후에도 그렇게만 하면 돼요. 민재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해요. 준비해요. 네, 대표님. 미정이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후 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렌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투자사 팀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로렌스가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 씨. 네. 아까 통역 잘했습니다.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고 했죠? 네, 처음입니다. 놀랍군요. 경험자처럼 하던데요. 로렌스가 자리에 앉으며 미정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후에는 더 복잡한 내용을 다룹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민재와 회사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부장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요?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나갔습니다.
협상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로렌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작하죠. 다음은 배당 조건입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다음은 배당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로렌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 후 3년간 매년 최소 5%의 배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추가 배당을 요구합니다. 투자하신 후 3년 동안 매년 최소 5%의 배당을 보장해 달라고 하십니다. 만약 실적이 목표보다 낮으면 추가 배당을 요구하시겠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적 목표는 어떻게 정합니까? 미정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투자사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20% 성장입니다. 전년보다 매출이 2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답니다.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는 너무 높습니다. 10%가 현실적입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10%로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최소 15%는 되어야 합니다. 10%로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최소한 15%는 되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민재가 임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15%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목표 미달 시 추가 배당 비율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정이 노트에 합의 내용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이제 없었습니다. 로렌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계속하죠. 다음은 경영진 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정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협상이 깊어질수록 미정의 목소리는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로렌스가 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영진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 2명을 파견합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경영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답니다. 투자사에서 이사 2명을 보내신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미정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는 이사들은 특정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갖습니다. 미정이 통역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서류를 가까이 당겨 읽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문장들을 훑었습니다. 미정 씨? 민재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정이 서류의 3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었습니다. 로렌스 씨, 질문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여기 3조 후단에 보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영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로렌스가 미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시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범위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사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시만 있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사 측에서 거의 모든 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서류를 가져가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건 사실상 경영권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로렌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은 통역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통역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흥미롭군요. 하룻밤 공부로 계약서, 함정까지 찾아내다니. 로렌스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요 경영사항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게 두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함정이었단 말입니까? 함정이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못 찾아낼 뿐이죠. 미정이 로렌스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한 임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로렌스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미정 씨가 찾아냈으니 수정하면 됩니다. 투자사 측에서 진정하라고 하십니다. 미정 씨가 찾아냈으니 고치면 된다고 하시네요. 민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미정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요 경영사항을 명확히 열거하겠습니다. 자산 매각, 신규 투자, 합병, 이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주요 경영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시겠답니다. 회사 자산을 파는 것,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 회사를 합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당한다고 하시네요. 민재가 임원들과 짧게 상의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뻔했네요. 로렌스 씨께서 미정 씨 덕분에 시간을 아꼈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고 하시네요. 로렌스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재능이 있으시답니다. 이 일을 계속하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미정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렌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마지막 안건입니다. 투자금 집행 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이라고 하십니다. 투자하신 돈을 언제 어떻게 주실지 정하자고 하시네요. 투자사 여자가 말했습니다. 300억을 3번에 나눠 집행합니다. 첫 번째 100억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 두 번째 100억은 3개월 후, 마지막 100억은 6개월 후입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행 조건이 있습니까? 미정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투자사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출 목표 달성이 조건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집행을 보류합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 돈은 안 주신답니다.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300억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실적을 내면 돈을 받습니다. 못 내면 못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투자사 측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실적을 내면 돈을 받고 못 내면 못 받는 거라고 하시네요. 간단하다고 하십니다. 민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임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첫 집행을 150억으로 늘리고 나머지를 2번에 나눠 받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초기 사업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로렌스 씨에게 제안해 보세요. 미정이 로렌스를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을 150억으로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대신 나머지는 2번에 나눠 받겠습니다. 로렌스가 팀원들과 속삭였습니다. 짧은 논의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두 번째 집행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답니다. 단 두 번째로 돈을 주실 때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시겠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미정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분기별 매출 보고서와 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석 달마다 매출 보고서를 내고 돈 관리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민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협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최종 검토 후 서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후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겠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렌스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명함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주세요. 나중에 일을 함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이 로렌스의 말을 이해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렌스가 웃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재가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했어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렌스가 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영진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 2명을 파견합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경영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답니다. 투자사에서 이사 2명을 보내신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미정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는 이사들은 특정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갖습니다. 미정이 통역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서류를 가까이 당겨 읽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문장들을 훑었습니다. 미정 씨? 민재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정이 서류의 3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었습니다. 로렌스 씨, 질문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여기 3조 후단에 보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영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로렌스가 미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시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범위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사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시만 있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사 측에서 거의 모든 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서류를 가져가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건 사실상 경영권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로렌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은 통역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통역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흥미롭군요. 하룻밤 공부로 계약서, 함정까지 찾아내다니. 로렌스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요 경영 사항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게 두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함정이었단 말입니까? 함정이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못 찾아낼 뿐이죠. 미정이 로렌스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한 임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로렌스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미정 씨가 찾아냈으니 수정하면 됩니다. 투자사 측에서 진정하라고 하십니다. 미정 씨가 찾아냈으니 고치면 된다고 하시네요. 민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미정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요 경영 사항을 명확히 열거하겠습니다. 자산 매각, 신규 투자, 합병, 이 3가지로 한정합니다. 주요 경영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시겠답니다.
회사 자산을 파는 것,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 회사를 합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당한다고 하시네요. 민재가 임원들과 짧게 상의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뻔했네요. 로렌스 씨께서 미정 씨 덕분에 시간을 아꼈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고 하시네요. 로렌스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재능이 있으시답니다. 이 일을 계속하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미정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렌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마지막 안건입니다. 투자금 집행 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이라고 하십니다. 투자하신 돈을 언제 어떻게 주실지 정하자고 하시네요. 투자사 여자가 말했습니다. 300억을 3번에 나눠 집행합니다. 첫 번째 100억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 두 번째 100억은 3개월 후, 마지막 100억은 6개월 후입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행 조건이 있습니까? 미정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투자사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출 목표 달성이 조건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집행을 보류합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 돈은 안 주신답니다.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300억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실적을 내면 돈을 받습니다. 못 내면 못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투자사 측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실적을 내면 돈을 받고 못 내면 못 받는 거라고 하시네요. 간단하다고 하십니다. 민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임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첫 집행을 150억으로 늘리고 나머지를 2번에 나눠받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초기 사업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로렌스 씨에게 제안해 보세요. 미정이 로렌스를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을 150억으로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대신 나머지는 2번에 나눠받겠습니다. 로렌스가 팀원들과 속삭였습니다. 짧은 논의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두 번째 집행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답니다. 단 두 번째로 돈을 주실 때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시겠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미정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분기별 매출 보고서와 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석 달마다 매출 보고서를 내고 돈 관리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민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미정이 통역했습니다. 로렌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협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최종 검토 후 서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후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겠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렌스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명함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주세요. 나중에 일을 함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이 로렌스의 말을 이해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렌스가 웃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재가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했어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5시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미정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닫고 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 아직 안 갔어요?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미정 씨 아니었으면 협상 망칠 뻔했어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재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일당입니다. 받으세요. 미정이 봉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당연합니다. 미정 씨가 회사를 살렸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우리 전략팀에서 일해요. 전략팀이요? 네, 협상 분석 업무를 맡아요. 청소 일은 그만하고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저 같은 사람이 전략팀에 들어가도 됩니까? 미정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민재가 미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수고했어요. 민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정우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저 전략팀으로 옮긴대요. 정말? 네, 내일부터 정식 직원이래요. 정우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미정이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럼, 네가 해냈지.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가자. 오늘은 아빠가 산다. 아빠, 제가 살게요. 오늘 일당 받았어요. 미정이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정우가 봉투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사. 주차장에서 차로 걸어가는데 정우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회사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박 부장이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 부장 아니야? 미정이 그쪽을 봤습니다. 맞아요. 오늘 협상 중에 나간 사람이요. 박 부장이 서류 상자를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급하게 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한데.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저 시간에 서류를 왜 차에 싣지? 퇴근 시간도 아닌데. 바쁜 일이 있나 봐요. 글쎄, 표정이 이상했어.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미정이 뒤따라갔습니다. 저녁 6시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네. 네, 떨려요. 뭐가 떨려? 오늘 그렇게 잘했는데. 오늘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매일 그럴 수 있을까요? 정우가 구운 고기를 미정 접시에 놓았습니다.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네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그래도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미정이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박 부장 말이야. 왜요? 아까 그 사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 상자를 몰래 싣는 것처럼 보였거든. 주변을 계속 살피고 미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일 한번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한편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 박 부장의 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 부장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자료 빼냈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했어. 언제 줄 수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사람들 오기 전에. 알았어. 조심해. 박 부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렁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정우가 기둥 뒤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미정과 헤어진 후 다시 회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 부장의 차 번호판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박 부장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자 정우가 기둥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보며 민재 대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우가 주차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10층 민재의 사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투자 계약 최종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재 대표님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재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어젯밤 받은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재가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데.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 구조는 어제 협상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재가 노트북을 켜고 어제 회의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정의 통역 내용을 들으며 계약서를 비교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미정 씨, 지금 당장 회사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회사 가야 해요. 벌써? 아침은? 나중에 먹을게요. 급한 일이래요. 정우가 딸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미정이 집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미정이 민재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테이블에 서류를 가득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봐요. 어제 협상 내용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미정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문장들을 훑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대표님,
이거 누가 수정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법무팀에서 최종본을 만들었는데 법무팀에 누가 있었어요? 박 부장이 담당했어요. 미정이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 부장이요? 네, 왜요? 아버지가 어제 이상한 걸 봤대요. 박 부장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서류 상자를 차에 싣더래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네,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몰래 하는 것 같았대요. 민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설마, 대표님, 여기 봐요. 미정이 계약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배당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제 5%로 합의했는데 여기는 7%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민재가 서류를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이건 완전히 다른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요. 거부권 범위가 다시 넓어졌어요. 어제 명확하게 3가지로 한정했는데 민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부장 당장 불러야겠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미정이 민재를 막았습니다. 왜요? 지금 부르면 증거를 없앨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박 부장 컴퓨터를 확인해 봐야 해요. 수정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죠. 두 사람이 법무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법무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들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박 부장 자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볼게요. 컴퓨터가 부팅되었습니다. 비밀번호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대표님 권한으로 풀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정보팀에 요청해야 해요. 미정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딘가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서랍 안에 메모지, 펜,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메모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여기요. 미정이 메모지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민재가 파일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계약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화면을 가까이 봤습니다. 파일 수정 시간을 봐요. 어제 저녁 8시에 수정됐네요. 협상이 끝나고 2시간 뒤에요. 민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게 로렌스 씨한테 보낸 버전이에요. 미정이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증거 사진 찍어두세요. 민재가 화면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이걸 로렌스 씨가 보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깨집니다. 우리가 일부러 속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계약이 깨지겠네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박 부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 부장, 설명 좀 해주시죠. 민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왜 계약서를 마음대로 수정했습니까?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박 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쟁사입니다. 뭐라고요? 경쟁사에서 이번 투자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너무 커진다고요.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배신한 겁니까? 돈을 줬습니다. 많이요. 당장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박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해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는 어제 로렌스 씨한테 보냈어요. 미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로렌스 씨 이메일 주소가 뭡니까? 왜요? 말하세요. 박 부장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미정이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로렌스 씨한테 연락해야 해요. 뭐라고 하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고 계약서가 조작됐다고요. 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부장이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미정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비켜요. 대표님, 경비를 부르세요. 이 사람 못 나가게 해야 해요. 민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감시해 주세요. 나가지 못하게요. 경비들이 박 부장 양옆에 섰습니다. 박 부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로렌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박 부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미정 씨는 전략팀의 핵심 인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기를 밀며 꿈을 키우던 그 좁은 복도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는 활주로가 된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았던 미정 씨의 땀방울은 결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어린 시선과 무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실력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그녀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을 위해 달리고 계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젠가 그 노력의 씨앗이 싹을 틔워 미정 씨처럼 환한 결실을 맺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